와, 놀랍네요. 이 과일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보세요. 몇 달 전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기술을 시도해 보았는데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토르니케테 지혈대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아주 간단한 기술은 엄청난 양의 과일을 수확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새로운 과일나무를 얻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저는 이제 겨우 2년 정도 된 이 레몬나무에 이 기술을 적용해 볼 겁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방법이 훨씬 더 크고 오래된 나무에도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전체 과정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가지 하나에만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게다가 이 나무는 매우 건강하고 힘이 넘치며 보시다시피 이미 과일이 많이 열려 있어서 사실 이런 자극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성장에 위험을 주지 않으면서 기술을 가르쳐 드리기에 완벽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작업할 부위를 깨끗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방해가 될 수 있는 잎들을 제거하고 가지를 완전히 드러나게 합니다. 작업 부위가 깨끗할수록 작업하기가 더 편하고 전체 과정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커로 철사를 감을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겠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은 우리가 정확하게 작업하고 일단 설치한 후에는 고정장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할 철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전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철물점에서 찾을 수 있는 아이언 도금 철사입니다. 특별한 재료나 특정 도구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철사는 두께가 대략 2에서 3mm 정도인데 이는 약 8분의 1인치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치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쉽게 끊어지거나 변형되지 않으면서 단단히 조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강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제 간단히 철사를 한 조각 자르겠습니다. 길이는 나뭇가지의 굵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뭇가지가 더 굵으면 철사가 조금 더 필요할 것입니다. 더 가늘다면 덜 필요하겠죠. 제 경우에는 작업할 나뭇가지가 꽤 작기 때문에 약 10cm, 즉 4인치 정도의 길이를 자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뭇가지를 완전히 감싸고 펜치로 조이기 전에 한두 번 더 감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철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른 후에는 나뭇가지를 완전히 감싸고 한두 번 돌려서 제대로 고정되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당장은 완전히 꽉 조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올바른 위치에 놓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펜치를 사용하여 조금씩 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철사가 완전히 단단해질 때까지 점진적으로 팽팽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철사는 단단히 조여져 있어야 합니다. 느슨하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으니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양분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충분한 압력을 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는 일은 잎에서 생성된 당분을 나무의 나머지 부분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동화산물의 흐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방해하면 당분들이 철사로 조인 곳 위쪽에 쌓이기 시작하며 이러한 축적은 나뭇가지의 해당 부분에 생리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기술은 수년간 나무의 특정 가지에서 개화를 촉진하고 과일 생산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기술을 너무 일찍 하거나 제철이 아닐 때 사용하면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나무가 꽃을 피울 수 있고 그중 많은 꽃이 결국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과일나무에 이 작업을 수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과일나무를 키우고 계신지,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이 기술을 적용하기 가장 좋은 시기를 기꺼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절한 시기에 작업을 수행하여 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조임 기법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지를 그대로 두고 나무가 스스로 할 일을 하도록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활용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임 기법을 이미 적용했으니
바로 이 가지에서 새로운 과일나무를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철사 바로 위쪽에 작은 세로 절개선을 몇 개 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뿌리가 나오길 바라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위쪽에 절개선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깊게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껍질을 조금씩 긁어내어 바로 아래에 있는 층, 즉 형성층을 노출시키는 것뿐입니다. 나중에 뿌리가 자라기 시작할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지가 더 굵다면 절개를 몇 번 더 해도 됩니다. 가지가 더 가늘다면 몇 번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가 여러 지점에서 자라기 시작할 수 있도록 가지 전체에 골고루 절개를 내는 것입니다. 모든 절개가 끝나면 표면 전체에 알로에 베라를 바를 것입니다. 저는 알로에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 부위를 잘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전체 과정이 시작되는 동안 매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가지는 잠시 두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배양토를 넣기 전에 잘못하는 세부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먼저 적시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고요? 완전히 마른 상태로 넣으면 공기주머니가 생기거나 배양토가 가지 표면 전체에 닿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뿌리 내림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젓되 물이 고이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적셔줍니다. 그동안 일회용 컵을 하나 가져와서 위에서 아래로 길게 자릅니다. 이렇게 하면 컵을 벌려서 가지를 구부리거나 손상시키지 않고도 가지 주위에 컵을 씌울 수 있습니다. 컵을 씌운 후에는 젖은 배양토를 조금씩 채워 넣습니다. 배양토를 넣으면서 손가락으로 아주 부드럽게 눌러 공기층을 없애주되 너무 꽉 다지지는 않도록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처를 낸 부위 전체가 젖은 배양토로 완벽하게 감싸지는 것뿐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제 검은색 비닐이 필요합니다. 저는 쓰레기 봉투 조각을 사용할 건데 아주 효과적이고 집에 하나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비닐로 컵을 완전히 감싸는 것뿐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지가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데 필요한 시간 동안 습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습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수록 고치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좋아집니다. 고정하려면 아래쪽에 한번 묶고 위쪽에도 한번 묶어주면 됩니다. 더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양토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밀폐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것으로 전체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관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가끔씩 윗부분을 살짝 열어 배양토의 습도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마르기 시작하는 것 같으면 다시 촉촉해질 정도로 물을 조금 보충한 뒤 비닐을 다시 닫아주세요. 다른 건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약 2달이 지났는데 결과를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나무가 이미 조임에 반응하기 시작해 꽃이 피도록 유도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완전히 뿌리를 내린 새로운 레몬나무가 생겼습니다. 뿌리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취목 아래를 잘라 모체에서 분리한 뒤 화분에 옮겨 심는 것뿐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방그늘에 두어 스스로 뿌리 체계를 발달시키면서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기술로 더 많은 열매와 새 레몬나무를 얻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